저기 보이는 것 같다. 약간 떨려가지고 원하는 색이 나왔을까 두근두근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 결과물이 잘 나와서 후회 없는 고민이었기를 바랍니다. 떨려요. 사장님이 시작할 때 딱 맡기고 집에 오기 직전에, 그러니까 딱 맡기고 떠나기 직전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,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자신감을 어필을 하셨거든요. 그래서 제가 한번 저도 모르게 박수를 한번 딱 치고 나왔는데, 이 먼 곳까지 와서 차를 맡긴 보람이 있는지 떨린다. 약간 불안했어요. 안에서 보는데 왜 안 올라가지? 아니 제가 이거를 이제 다 한 번씩 확인하고 끼거든요. 끼에 문제가 있나 없나. 근데 여기 보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. 다시 하면은 문제 없다는 거죠? 끼에 문제는 이게 근데 작업 과정에서 뭔가 약간 뭐 오차가 있었다는 건 이게 아니라 그렇죠. 많은 생각지 못한 그렇죠. 변수가 있었던 거야. 처음에 나올 때는 깨끗이 나왔는데 네. 이제 얘를 이제 무는 걸 이렇게 물거든요. 이 부분을.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마스킹을 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도 건조해서 따끈따끈할 때 많아갖고 그런 거 같아요. 좀 식히고 말아야 되는데 따뜻할 때 마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빨리 달아주십시오. 차가 그럼 위에서 달고 내려와요? 위에서 달고 내려. 알겠습니다. 아시다시피 한 5, 6개월 전인가 제가 이제 유튜브에 장난삼아 재미삼아서 한번 투표를 해봤는데 무려 6분이나 투표를 해주셨어요. 결론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보기와 다른 색을 결정을 해서 도색을 완료했습니다. 휠 도색과 관련해서 혹시나 저같이 휠 도색을 고민하시고 계신 분, 업체 선정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나 어떻게 어디서 해야지 좋은 가격에 좋은 휠을 도색할 수 있을까, 좋은 퀄리티로, 그거를 고민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. 사람마다 이제 틀리지만 직접적으로 연락을 해서 아니면 방문을 해서 견적을 내보신 분도 계실 테고, 아니면은 그냥 뭐 동호회 카페, 블로그나 그런 곳을 통해서 사진으로 괜찮은 결과물이 있으면 한번 댓글 달아서 얼마에 했냐고 물어보기도 하고, 뭐 사람마다 알아보는 과정은 다 틀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살짝 이제 약간 공격적으로 견적을 알아봤고, 총 5개 업체를 컨택을 해서, 제가 휠 도색을 막 엄청 많이 해본 건 아닌데 싸고 좋은 것도 없고 그렇다고 비싸다고 좋은 것도 없습니다. 업체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과거의 히스토리가 가장 아무래도 중요하겠죠. 어떤 작업들을 해왔는지, 그 업체가 어떤 자동차, 어떤 휠, 어떤 모양의 휠들을 어떤 색으로 구현을 했는지를 보게 되는데, 이것도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정말 한도 끝도 없거든요. 다 5군데 업체랑 다 연락을 했고 문자도 주고받고, 제가 어떤 특정 업체를 뭐 비방하거나 업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. 각 업체마다 되게 성심성의껏 저한테 답변을 주셨고, 저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 최종적으로 업체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 제가 뭔가 잘못했다거나 뭐 그쪽 업체에서 뭔가를 잘못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. 다 업체들이 다 친절하게 대응을 해주었고, 저는 그것에 도움을 받아서 결정을 더 잘 할 수 있었고요. 어떤 업체는 방리를 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제 차를 띄워놓을 여분의 공간이 없다, 휠만 보내면 작업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휠만 보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, 그렇다면 저도 어딘가에 띄워 놓아야 되는 거잖아요. 뭐 그럴 수는 없었기 때문에 방리를 해도 제 휠, 그러니까 림이 스테인리스고 이 내부 스포크가 크롬 도색 방식의 휠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원피스라고 할 수 있죠. 근데 딱 봤을 때는 투피스처럼 보여요. 근데 이제 피스가 없이 그냥 이게 스포크와 림이 따로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진 휠이기 때문에 이거를 방리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해서, 그것도 공장에 문의를 해봐야 된다고 해서
그것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 업체는 패스하기로 했고, 두 번째 업체는 꽤 유명해요. 되게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시던 업체인데, 같은 브랜드인데 다른 지역으로 두 개의 업체를 알아봤고, 이거를 방리할 수 있는 공간을 없앴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에 예약을 했다가 갑자기 이 설비가 없다, 사실 없어서 못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, 같은 브랜드의 다른 지역을 알아봐서 이제 예약도 잡고 방문까지 해서 이제 작업날 당일날 갔는데, 차가 너무 낮아서 리프트에 올릴 수가 없다, 현장에서 거절을 당하고, 그리고 또 하나 업체는 블로그를 통해서 작업된 내용과 어떤 그 휠 도색에 대한 어떤 장인 정신을 제가 느낄 수 있어서 알아봤는데, 거기는 불가능하다 쪽으로 기울었습니다. 말씀드렸다시피 좀 구조가 좀 복잡하고 까다로운 일이기 때문에 작업이 잘 나올 수 없을 것이다. 그래서 차라리 휠을 교체하시는 것을 추천한다고 하셨고, 다른 더 이제 방리를 잘 해주는 업체를 소개시켜 주시기도 했어요. 그래서 되게 친절하게 거절을 해주셔서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선택한 곳이, 이제 영상을 통해서 어디인지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아시게 되겠지만, 작업은 상당히 잘 됐고 제가 선택한 색은 하이퍼 블랙입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서 하이퍼 실버를 선택했는데, 도색 방식을 알아보니까 일단 실버를 올리고 그 위에 펄을 올려서 약간 메탈기를 보여주는 방식이더라고요. 근데 아무래도 실버 베이스에 펄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반 알루미늄 휠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을 했고, 자칫 잘못하면 그냥 플라스틱 휠처럼 보일 수 있어서, 좀 싸구려 휠처럼 보일 수 있어서, 그래서 하이퍼 실버를 가지고 계속 그거를 고민을 하고 끌고 가다가 제네시스 GV80 그리고 GV70, 거기 순정휠로 쓰이는 약간 건메탈 베이스인데 메탈기가 좀 더 들어간 그 메탈감을 그대로 가져왔으면 좋겠다, 하이퍼 블랙이라는 컬러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하이퍼 블랙은 하이퍼 실버와는 다르게 블랙 베이스에 실버 도색이 들어가서, 그게 이제 아무래도 블랙 베이스에 실버가 들어가다 보니까 어두운 부분에 가면은 검게 보입니다. 이 엣지가 들어간 부분이나 이렇게 안쪽 깊은 곳 있죠, 그쪽이 상대적으로 엣지 들어간 부분은 콘트라스트가 갑자기 확 올라가면서 검게 보이거든요. 그리고 빛을 받으면은 그 꺾이는 부분에나 이렇게 굴곡이 들어간 부분, 곡선이 들어간 부분에 은은하게 그 빛이 반사되면서 일반 실버보다 좀 더 깊은 메탈감을 느끼게 해줍니다. 그러니까 건메탈하고 살짝 비슷한데 좀 더 광이 들어가고요. 자칫 잘못하면 근데 밤에는 되게 어둡게 보이고, 기본적으로 기본색이 하이퍼 블랙이 이렇게 밝은 색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 사장님이 좀 너무 어둡지 않겠느냐 하셨는데, 제가 요청을 드렸죠. 최대한 하이퍼 블랙 베이스에 최대한 밝게, 크롬의 메탈기를 최대한 머금을 수 있는 하이퍼 블랙을 선사해달라. 네, 그렇게 도색을 부탁드렸더니 꽤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. 정면에서 보면은 살짝 반무광 느낌도 있고요. 측면에서 보면은 메탈기가 들어가면서 이게 광이,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빛 반사가 강하게 일어납니다.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꺾인 부분이나 이렇게 그 엣지가 서는 부분 있죠. 이렇게 이런데, 그런데 이렇게 빛 반사가 잘 들어가서, 제 차가 아무래도 좀 어둡잖아요. 밝은 차는 아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휠과 어떤 좀 매칭도 좀 더 좋은 것 같고,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휠은 모양이 다 다르고 도색 방식을 정해도 그 모양에 따라서 그 느껴지는 효과가 틀리기 때문에, 본인 휠이 어떻게 생겼냐, 어떤 스포크를 가졌는지, 어떤 림 형상을 갖췄는지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고, 제 휠은 좀 약간 특수한 일이라서 이건 방리하는 과정에서도 좀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. 그래서 보통 한 2-3일 걸리는 작업이 한 일주일 정도 걸렸습니다. 방리가 환경과 연관이 좀 있어요. 그게 안 좋은 물질들이 많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, 그게 아무 업체나 다 방리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. 방리할 때는 방리 전문 공장으로 보냅니다. 그러니까 외주를 주는 거죠. 그래서 그 업체 자체에서 방리를 하는 경우도 있긴 있을 거예요. 만약에 인증이 되거나 뭐 허가를 받았다면 상관없는데, 대부분의 업체는 제가 알기로 외주를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영상 같은 거 많이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업체들이 이제 분체 도장을 추천하고요. 그게 옳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제 생각에는 물론 모르겠어요.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. 휠 디자인과 차주의 선택에 달린 것 같아요. 무조건 분체가 맞다, 최고다라고 하기에는, 제가 알아본 바로는
그게 정답은 아니었던 것 같다. 선택은 고객이 하는 거니까요. 그 업체들의 의견과 견해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 내용을 공유를 하고 싶었고 콜백과 관련된 영상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